설주환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화영 전 무지사 변호를 했었던 설 변호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김현지 실장에게 4-5번 정도 연락을 받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 그만둬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는 다 공개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당시에 통화 녹음이랑 이게 다 있어요. 그때 제가 김현지 보좌관에 대한 이름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김현지 보좌관하고도 연락을 했었지만은 다른 변호인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시 다른 사건 변호인단 있잖아요. 그리고 정진상 그 정무실장의 변호인단 중에 한 분하고도 제가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술 변동인지 어떤 특이 사항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전부 다 김현지 보좌관한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사건 관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정치 시그널에서 설주환 변호사가 했던 주장은 이겁니다. 구자능 변호사님. 김영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말고도 또 다른 최측근 사건도 당에 보고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누군가가 중간에서 형사 사건을 정말 설주환 변호사 표현처럼 컨트롤 타워에서 사건 보고받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하고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있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일반 사건의 얘기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그 사람을 주범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뭐 재벌 회장 아니면 주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사건을 끌고 가면서 그 공범들에 대한 변호인들을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지목을 해주고 뒤에서 변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도 해요. 그래서 중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의사 연락도 하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이렇게 맞춰라라고 다 오더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주범격 아니냐, 그러니까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건 유출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관계로 일부 나오는 게 부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연락을 취합해서 중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게 김현지 실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벗어나고 나는 몰랐고 깨끗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건 그냥 팩트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관련 증언들이 일치를 해요. 박상용 검사가 먼저 설주환 변호사로부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름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설주환 변호사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그 검사하고 얘기한 통화 녹음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 제기와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무슨 검사 쪽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유도한다라고 하는데 설주환 변호사는 그 당시에 검찰 쪽에 별도로 진행한 사건 자체가 없어서 검찰 쪽과 친하지도 않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공천을 바라기 때문에 민주당에 공을 세울 입장이어서 검찰 쪽하고 가까이 지낼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때 공천 신청도 했었던 게 우리 보도로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검찰과 통화한 내용도 저는 변호사로서 완전히 납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 변호사가 안 와버리면 조사 자체에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낼 때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를 제출을 해요. 문자 통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가지고 별도로 명함도 줍니다. 왜냐면은 즉각 연락을 해야만 사건 처리하는데 변호사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해임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변호사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여러 가지 의뢰인과 트러블이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요인인데 저도 한 15년 동안 하면서 해임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런데 지금 설주환 변호사도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잘렸다 속칭. 그렇게 될 때 경우에는 내가 이러저러 해가지고 오늘 못 간다라는 설명을 했을 법하거든요. 근데 이게 박성룡 검사, 설주환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도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김현지 실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거는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추윤 부장님, 이게 뭐 명백한 위법이다 혹은 이건 도 넘은 행위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나 혹은 설주환 변호사 주장, 이긴 개혁신당 총장의 주장처럼 뭔가 이재명 그게 지사든 시장이든 대표든 대통령이든 뭔가 불똥이 튀는 거를 김현지 실장의 안테나를 고쳐 세우고 있다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정작 김용 전 부원장만 변호하거나 이화영 전 부지사만 변호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변호사 자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감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압박받아서 사임했다. 그리고 박상현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책받아서 사임했다고 하더라. 예. 이거는 주장과 사실이 틀린 게 지금 드러났어요. 설주환 변호사가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예. 나는 압박받아서 사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5월 말, 그러니까 6월 11일, 12일쯤 김현지 실장과 당시 보좌관과 통화했다고 했는데 예. 5월 말에 난 이미 사임 의사를 굳히고 있었다는 얘기가 다른 언론사를 통해 나타난 뭐 녹취록이나 설주환 변호사도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상현 검사와의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 내가 질책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더라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현 검사와 주진우 의원은 상당히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김현지 실장과 마치 김현지 실장과의 통화 때문에 김현지 당시 보좌관과의 통화 때문에 뭔가 압박 때문에 사임을 결심하게 됐고 질책을 받아서 사임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과도한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전화를 왜 4-5번 했는지 자체만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네다섯 아니에요? 번이라는 게 그 설주환 변호사가 5월 말에 사임을 굳혔다고 한 시기부터 6월 11일 그 사이에 4-5번이 아닙니다. 예.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화영 전 부시사에 대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컨트롤 타워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컨트롤 타워라면은 그 통화를 다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변호사에게 뭔가 압박 뭐 지시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난을 세우고 본인이 모시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뭐 변동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글쎄요. 뭐 도의적으로 그게 괜찮은 거냐라는 알겠습니다. 질타는 있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질의가 있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춘 부장 말씀처럼 그렇게 나와서 국감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뭐 정치 공세니까 뭐 얘기할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최측근인데 지금 본인이 모시는 사람에 관련된 형사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 취합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야당의 의혹 제기가 그냥 단순히 정치 공세로 치부될 수 있는데 누군가의 눈높이에 보면 이제 그게 아니니까 더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국감에서 또 김현지 시장 관련해서 뭐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의혹 제기했던 산림청장에 대한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임명도 김현지 실장 입김 때문 아니었냐. 오늘 이 관련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힘 주장대로 김 실장이 모든 인사를 주무를 정도의 실세로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면 김 청장이 굳이 스스로를 추천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께 왜 알만한 사람을 임명했냐고 따지십시오.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것으로 생각해서 정년이 한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시고 혹시 모종의 약속 같은 거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현지 실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언제입니까? 최근에 통화한 적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아마 통화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실장과는 성남의제 21대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산림청 국정감사 본인에 대한 추천 혹은 입김 김현지 실장 아니었다. 이걸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본인을 추천했고 저를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해서 산림청장으로 본인을 추천했고 그래서 산림청장이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잘 알기는 어려운데 근데 본인은 아마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참 이 국민추천제를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했을 때 취지는 숨겨져 있는 저 사람 정말 한번 뭘 해보면 좋겠다. 그런 분들을 좀 추천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아마 국민추천제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국민추천제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추천제를 해버렸습니다. 접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너무 잘할 수 있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옛날 성남시장처럼 굉장히 같이 일을 했고 자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정말 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아주 용기는 가상하지만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본 김현지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이분이 했지? 뭐 이런 거 뭐 다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남의제 20일에 했던 건데 자 그런데요. 성남의제 20일이 무슨 일을 했나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만 백현동에 50m 옹벽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자, 그 환경영향 평가를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결론 내렸어요. 그때 바로 정책위 위원장을 했던 분이 바로 지금 산림청장을 맡고 계신 김인호 씨고 예. 당시 사무국장이 김현지 씨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죠. 자, 근데 옹벽 50m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자, 그 문제부터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예. 산림청장 하실 분들 전문가들이 저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추천했던 분들을 콕 집어서 이분을 산림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김현지 씨나 이재명 대통령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생각은 그거죠. 이미 다 내정이 돼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한번 넣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의혹도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말 국민 추천자라는 게 글쎄요, 뭐 알겠습니다. 민주당 다니는 분들 다들 한번 해보셨으면 할 텐데 예. 다른 분들은 못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김현지 실장 관련 국정감사 야당 의혹 제기 질문들이 하루에 뭐 4-5개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할 정도로 지금 야당은 김현지 국감을 만들 태세,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도 조목조목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